no matter how fast you are. I am not to be compared to you. No one outruns their past. 5월 19일 오전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영화 보고 왔습니다. 때마침 휴일이기도 하고 이렇다 할 액션 블록버스터 작품도 없었던 상황에서 20년 가까이 된 시리즈의 변곡점이 될 만한 작품이 극장 개봉을 선택했다는데 우선 무척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기로에 놓인 작품을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 개봉한다는 점만으로도 무척이나 뿌듯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이제 확실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화 강대국이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를 자랑스러운 마음까지 들더군요. 거기에 죽어가는 극장가를 확실히 살려준다는 것도 고마웠습니다. 근래에 몇 번의 시사회를 제외하고는 극장의 절반은커녕 3분의 1도 객석이 채워지지 않은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확실히 조금 다르더군요. 애초에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의 시리즈처럼 마니아층을 넘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시리즈이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프랜차이즈만의 색깔과 작품마다 채워졌던 만족감이 항상 충족되어졌다는 뜻이겠죠. 좋은 현상입니다. 극장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소비되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다시피 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요소들을 분석해볼 만한 가치도 있고 또 한국 영화의 팬의 입장으로서는 부럽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는 관객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그 만족감을 채워줬을까요? 그리고 이번엔 또 어떤 스피드와 기상천외한 액션들이 펼쳐졌을까요? I will always be in your heart. 몇 번의 개봉 연기 끝에 만난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를 보며 들었던 생각은 역시는 역시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작품의 스토리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분노의 질주라는 말답게 자동차 팬들과 스피드 팬들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매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관객들은 자연스레 이번 작품이 지나면 다음 작품에선 또 얼마나 큰 스케일에 얼마나 빠른 속도와 독창적인 액션 장면들을 보여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관객들의 우려와 설마 하는 그 선을 유쾌하게 넘습니다. 시리즈의 초반엔 스트리트 레이싱을 소재로 다뤘고 카체이싱 장면을 근근히 넣으면서 시작했던 시리즈가 지금은 상상을 뛰어넘는 카체이싱이 백미인 시리즈가 되었고 묘기에 가까운 수준의 카체이싱 장면은 항상 관객들에게 에이 저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은 잠시 금방 몰입해서 마치 돔의 옆자리에 탄 것만 같은 스릴과 긴박감을 선사해주는데요. 이러다가 우주까지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정말로 우주를 가버립니다. 어쩌면 후속편에선 바닷속을 달리는 더욱더 상식 파괴적인 질주를 만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폭발적이고 짜릿한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제작 및 기획에도 참여하고 있는 빈 디젤과 관계가 틀어졌던 드웨인 존스는 아쉽게도 본편에서 등장하거나 언급되지는 않지만 스피노프인 홉스 앤 쇼도 꾸준히 세계관을 키워나가면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고 또다시 화해를 했다고 하니 어쩌면 다음 편에선 돔과 홉스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레슬링에서도 엄청난 라이벌이었던 더락 드웨인 존슨과 존 시나가 이번엔 링이 아닌 영화에서 만나는 진풍경을 처음 보는 재미도 선사해줄 수 있겠죠. 또한 예고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데카드 쇼의 엄마 역을 맡은 헬렌 미렌이 작품에 등장하는 것도 보셨을 테고 쿠키 영상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장면이자 어쩌면 다음 작품을 맞이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일종의 관문과도 같은 장면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쿠키 영상은 주요 출연진의 이름이 등장한 다음 3분 정도의 길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잠시만 기다리셔서 꼭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mine just caught up to me. 사실 작품의 내용이 신선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관객분들도 아실 겁니다. 서커스에 가까운 자동차 액션을 곁들인 화려한 액션 블록버스터, 그리고 따뜻한 가족주의로 이뤄지는 방식은 여전합니다. 시리즈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 따뜻한 가족애, 그리고 정서적인 집에 대한 메시지는 훨씬 짙어진 느낌이었고요. 돔의 패밀리는 시즌이 거듭되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각자 1인분의 몫을 충분히 해나가면서 자연스러운 유머도 조금씩 맡아주고 있죠. 거기에 드디어 돔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도 드러나면서 돔의 마음속 아픈 한 구석이었던 형제 제이콥에 대한 이야기도 드러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이콥 역할을 맡은 배우 존 시나의 연기가 꽤나 호연이기도 하고 워낙 몸 자체도 크고 다부져서
돔의 호적수로 아주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리즈의 오리지널 멤버들, 도쿄 드리프트에서의 멤버들과 미아 그리고 한까지 다시 나오면서 어쩌면 가장 구성원이 많아진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띄우고 있는 걸 보니 저스틴 린 감독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시리즈의 최종장에 다다랐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스피노프격인 작품들을 제외한다면 본편은 앞으로 10편과 11편 2편 정도만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엄청난 흥행을 몰고 오는 이 시리즈를 과연 스피노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풀어놓은 이야기가 많기도 하고 이 프랜차이즈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색을 스피노프만으로 과연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게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더 커다란 스케일과 그 장르적인 쾌감을 항상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프랜차이즈들처럼 세대 교체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애초에 개연성이나 스토리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보는 작품이 아니라서 그냥 착한 패거리인 돔의 패밀리가 악의 무리 혹은 또다시 국가적인 위험을 막아낸다를 반복한다는 점에는 태클을 걸고 싶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빌런이 조금만 더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콥이 그런 모습, 돔의 동생답게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지만 그런 장면은 생각보다 적게 묘사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샤를리즈 테론이라는 매력적인 배우가 시리즈의 대표 빌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작품에선 갇혀서 지시하는 장면이 대부분이다 보니 사이퍼라는 냉혹하고 분석적인 빌런의 매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나머지 10편과 11편에서 더 많은 장면을 할애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적은 분량 탓에 돔과 제이콥이 다시 화해하고 공동의 적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조금은 어설프게 넘어갔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형제가 쉽게 싸우고 또 쉽게 화해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도 연관이 있고 살아오는 내내 형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었다는 자격지심이 있다는 제이콥의 설정치고는 너무 빠른 전환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번 작품에도 엔딩에선 역시 돔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단란하게 바베큐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포근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작품이 때리고 부시고 다중타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우주도 가고 핵미사일도 막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막장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작품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족애와 화합 그리고 특유의 따뜻한 메시지는 분명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극장 가서 돈을 내고 보는데 작품이 당연히 재밌어야겠죠? 네, 당연히 재밌습니다. 거기에 조금 감동도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선 특히 팬분들에게는 뭉클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극장에서 보는데 당연히 극장에서는 매너를 지켜야겠죠. 저야 여전히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래에도 극장에 가서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지만 대다수의 관객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상황도 그렇고 예전만큼 극장에 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본 시간대가 점심시간대인 11시 50분 타임이었는데 몇몇 분들은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해서 이후로는 그러지 않으셨지만 문화인답게 영화를 볼 때는 핸드폰을 꺼놓거나 무음으로 해놓고 정말 급하다면 밖으로 나가서 연락을 했으면 합니다. 극장에 있는 시간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더욱 귀해진 지금 관객 모두가 웃으면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스포일러를 피한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에 관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작품 중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카메오 출연이 있습니다. 관련 뉴스나 소식에 빠삭한 분들이라면 금방 알아차리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뜬금없어 보이지만 은근히 잘 어울리는 캐릭터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노의 질주 보시면서 스트레스 꼭 푸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작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화등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